미국이 전 세계와의 전쟁을 대비했던 색부호 전쟁 계획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우리는 늘 상상을 하곤 합니다. 누구랑 싸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저렇게 붙으면 누가 이길까? 처럼 다소 유치하지만 재미있는 상상을 종종 하게 되죠. 이런 상상 중에선 과연 미국이 전 세계와 전쟁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물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저희 채널에서도 군사력 비교 시리즈로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마냥 상상은 아니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정말 대규모의 전쟁을 계획한 적이 있는데 전 세계까지는 아니지만 무려 15개국과의 전쟁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과의 전쟁을 가정한 색부호 전쟁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색부호가 무엇일까요? 미국은 급격한 산업 발전으로 풍요로워진 인류가 언젠가 한 번은 부딪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예상이 맞아 떨어지는데요. 실제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전쟁의 주요 무대는 대서양 건너 유럽이었기에 미국은 전쟁 특수로 큰 이득을 보게 되고 또 직접 참전하면서 승전국의 지위까지 얻게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 버리니 미국은 혹시 모를 전쟁에 대비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국가를 색깔별로 나누어 표시하며 각각의 상황을 대비하는데요. 가장 먼저 미국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영국은 빨강, 일본은 주황, 독일은 검정 등으로 정했습니다. 이 계획을 색부호 전쟁 계획이라고 부르는데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미국과 친한 국가, 독일처럼 한때 적국이었던 국가, 쿠바나 필리핀처럼 미국과 전쟁하기 힘든 국가까지 미국의 계획은 우호국, 적성국, 약소국, 강대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다양한 계획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적색 전쟁이 있는데요. 이는 미국의 아버지와도 같은 영국과의 전쟁을 상정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하위에는 영국 왕실의 영향을 받는 국가나 자치령들을 모두 적색 계통의 색으로 설정했습니다. 미국의 최우방국인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캐나다와 호주는 주홍색이죠. 한마디로 적색 전쟁은 영국과 그 동맹국들과의 전쟁으로 영국이 캐나다를 통해 미국을 침공한다는 전제로 시나리오가 시작되는데요. 그럼 미국은 캐나다를 먼저 점령하고 영국과 맞서려는 계획입니다. 색부호 전쟁 계획 중 가장 큰 규모였지만 계획에 그친 것이 다행이죠. 다음은 주황색 전쟁입니다. 주황색은 일본을 나타내는 색으로 아시아 최강자로 부상하던 일본과 태평양에서의 마찰을 피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을 상정해 세운 계획입니다. 아시아에서의 세력을 확장한 일본은 반드시 태평양으로 진출할 것이며 그 시작은 필리핀일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미국의 이런 시나리오는 2차 대전 태평양 전선에서 비슷하게 흘러갔죠. 다음은 적색 주황색 전쟁입니다. 적색과 주황색은 앞서 설명한 영국과 일본인데요. 미국은 대서양에서는 영국, 태평양에서는 일본과 동시에 싸울 상황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두 전선 모두 공세를 이어갈 수는 없으니 한쪽은 공세, 한쪽은 방어를 계획했지만 아무리 미국이어도 당시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두 국가를 상대로 이길 수 있었을지는 미지수이죠. 다음은 황색 전쟁입니다. 황색은 중국과의 전쟁 계획인데요. 당시 중국은 서양 열강의 국가의 이권을 뺏기고 심지어 한참 얕보던 일본에게도 호되게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중국과 미국이 왜 전쟁을 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중국 내부에서 일어난 민중 봉기로부터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유사시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핵심 도시와 미국인들이 머무는 조개지를 점령하려는 계획이었죠. 다음은 녹색 전쟁입니다. 녹색은 미국 아래에 있는 멕시코를 나타내는데요. 이 시나리오는 미국과 멕시코의 전면전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위해 멕시코로 군대를 투입하고 친미 정부를 세우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색 전쟁입니다.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색은 미국을 나타내는 색인데요. 뭐 반란이라도 대비한 걸까요? 그건 아니고 평시에 미군이 수행할 준비 태세와 방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남색 전쟁입니다. 남색이 나타내는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미국이 아이슬란드를 침공하려는 계획입니다. 사실 아이슬란드를 침공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는 바로 2차 세계대전 때문입니다. 미국은 2차 대전이 자국 본토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서양의 아이슬란드를 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실제 2차 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덴마크를 점령하자 미국은 대서양에서 영국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슬란드를 점령했죠. 다음은 보라색 전쟁입니다. 지금까지의 색들은 모두 하나의 국가를 지칭했지만 보라색은 중남미의 모든 국가를 포괄하는 색입니다. 녹색에 멕시코도 포함되어 있는 거대한 전쟁 계획이죠. 다음은 흑색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검은색이 나타내는 국가는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악이었던 독일인데요. 흑색 전쟁은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게 1차 대전 이전에 세워진 계획인데 2차 대전에서 실제로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실제 전쟁 양상은 미국의 계획과는 사뭇 달랐지만 그래도 두 번의 세계대전 모두 독일이 중심이었죠. 다음은 회색 전쟁입니다. 회색은 다른 색과는 달리 두 가지 계획이 있는데요. 먼저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를 대상으로 한 시나리오와 포르투갈의 아소르스 제도를 대상으로 한 시나리오입니다. 중앙아메리카의 경우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운하 중 하나인 파나마 운하가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누군가 이곳을 노릴 경우를 대비해 전쟁 계획을 세워두었죠. 그럼 아소르스 제도는 어디일까요? 바로 유럽이 미 본토를 침공하거나 미국이 유럽을 침공할 때 전초 기지로 삼을 수 있는 대서양 한가운데의 포르투갈령 섬입니다. 만약 미국과 유럽 국가가 붙는다면 누가 먼저 이 섬을 차지하는지가 승패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유럽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참전했는데요. 하지만 이때는 아소르스 제도를 점령하진 않았습니다. 제 아무리 2차 대전이라도 미 본토가 침공당할 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음은 갈색 전쟁으로, 갈색이 뜻하는 나라는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입니다. 사실 필리핀이 미국과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국가는 아닌데요. 그래도 필리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이를 진압할 목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으로 계획이 진행될 새도 없었으며 전후 필리핀이 독립하며 자연스레 계획도 폐기되었습니다. 다음은 황갈색 전쟁으로, 황갈색은 미국 아래에 있는 쿠바입니다. 중남미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카리브해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해 쿠바를 점령할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쿠바를 소련에게 빼앗기며 3차 세계대전을 목전에 둔 적도 있죠. 다음은 자주색 전쟁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남미입니다. 자주색은 남미 전체를 포괄하는 색으로 이들 전체와의 전쟁도 준비했습니다. 미국은 바로 아래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쿠바, 여타 남미의 국가들까지 인접한 국가들과의 전쟁을 열심히 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그리 친하지 않은 국가도 많고 직접 본토가 공격당할 위기도 있으니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이라면 이들 전체와 전쟁을 벌여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겠죠. 다음은 금색 전쟁으로, 금색이 나타내는 국가는 프랑스인데요. 이는 카리브해에 있는 프랑스의 식민지가 주요 무대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중남미에서의 영향력도 키워야 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파나마 운하도 속해 있으니 그렇게 친한 프랑스와의 전쟁도 대비했죠. 다음은 백색 전쟁입니다. 흰색은 청색과 같이 미국을 나타내는데 이는 청색과 달리 미국 내 반란을 가정한 계획입니다. 그래도 색보호 전쟁 계획 중에선 가장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아직까진 국가가 흔들릴 만한 반란이 일어난 적은 없지만 실제로 이 계획이 실행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30년대에 발생했던 보너스 군대 사건인데요. 1차 대전이 끝나고 전쟁 특수를 누리던 미국은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미국은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참전 용사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도 예우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미국은 참전 용사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만 1차 대전은 워낙 많은 군인이 참가했고 심지어 경제까지 휘청거렸으니 보상이고 뭐고 해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참전 용사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시작했는데요. 미국은 백색 전쟁 계획의 일부를 이용해 이들을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유혈 사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을 진압한 사령관이 6.25 전쟁의 영웅이었던 메가더 장군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인천 상륙 작전으로 한국을 구한 영웅이지만 미국 내부에선 평판이 영 좋지 않다고 하죠. 지금부턴 다색 계획인데요. 여러 국가와 동시에 전쟁을 치를 계획을 레인보우 계획이라 부르며 총 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레인보우 1호입니다. 레인보우 1호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멀로주의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북20도 서반구를 보호하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선 미국의 동맹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유럽 전체와 미국이 맞붙는 것으로 과연 레인보우 1호가 실제로 시행되었다면 지금 초강대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다음은 레인보우 2호입니다. 레인보우 2호는 미국의 좀 더 긍정적인 계획인데요. 전체적인 틀은 레인보우 1호와 같지만 영국, 프랑스와는 동맹인 상황입니다. 이들과 함께라면 미국도 충분히 승리를 노려볼 수 있죠.
다음은 레인보우 3호입니다. 레인보우 3호 역시 레인보우 1호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계획이 더 대범해지는데요. 미국이 서반구 방어에 성공하면 주황색 전쟁 계획을 시작해 서태평양으로 병력을 투사하게 됩니다. 이는 서반구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심산이죠. 레인보우 4호 역시 서반구 전체를 장악했다는 가정에서 시작하는데 이후 외부의 적으로부터 서반구 전체를 방어하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5호입니다. 이는 레인보우 4호까지 마친 다음 나머지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진격하는 계획입니다. 레인보우 5호의 경우 실제로 2차 대전에서 활용되기도 했는데 미국은 유럽 전선과 태평양 전선, 아프리카 전선에 골고루 개입하며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과거 세웠던 다양한 전쟁 시나리오, 색보 전쟁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미국이 이 계획들을 전부 현실로 옮겼다면 지구의 모습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과거의 미국도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데 과연 현재는 어떨까요? 새로운 전쟁 계획을 세우고 있진 않을지, 혹시 미국의 전쟁 계획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진 않을지 궁금해집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